코드 작성할 때 효율성 기준들이 있는데 목적 코드, 번역 효율성 등등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이건 우선순위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을 때 실행 파일이 얼마나 빨리 실행되느냐 이런 문제고요. 컴파일 시간이 뭐 1초나 10초나 이런 얘기고요. 번역기를 효율적으로 잘 작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했었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C, Java, Python 이런 언어가 있을 때 각 C 컴파일러, Java 컴파일러, 뭐 Python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 이 번역기를 얼마나 빨리 작성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관점이죠. 언어에 따라서 그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파스칼 컴파일러는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파스칼 그 언어 syntax가 주어져 있으면 컴파일러를 매우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P1, A다 이건 정말 작성하기 어려워요. 알골 60, 알골 68도 마찬가지. 컴파일러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알골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컴파일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끝 이런 언어들도 있고요. 그러네요. 네, 직교성에 대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 질문 고려해서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X, Y, Z축 얘기했었죠. 그 부분이네요. 향후 설계될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설계 원칙이 무엇일까요? 이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50년대에 포트란 코벌 시절에는 효율성, 실행 효율, 컴파일러 개발하는 효율, 이런 등등, 또 프로그램 작성 효율, 이런 효율성이 매우 중요시했었고,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지면서 효율 문제는 이제 퇴색했어요. 효율성 문제보다는 얼마나 빨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개발 기간이 적고 특히 디버깅을 얼마나 편하게 잘할 수 있느냐, 유즈 보수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런 효율, 다른 관점의 효율이죠. 그런 점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최근 언어들 설계 원리, 즉 최근 언어로 Go, 뭐 Swift, Rust 이런 최신 언어들은 설계 원칙이 멀티스레딩, 클라우드 컴퓨팅, 분산 처리, 여러 개의 서버에서 각각 처리해서 처리 결과를 하나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또 이제 서버 하나로 하더라도 지금 CPU가 4코어, 코어 개수가 4개, 뭐 8코어, 8개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멀티스레딩, 동시에 작업을 CPU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멀티스레딩을 편리하게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산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이런 설계 원리가 매우 중요시해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함수형 언어 기능이에요. 함수형 언어를 하게 되면 모듈화가 매우 편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함수형 언어 관련된 그런 설계 기준이 중요시 되고 있죠. 예,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화가 계속되어 왔었는데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요즘 최근 트렌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클라우드 컴퓨팅, 분산 처리, 멀티스레딩이라는 부분이었고 또 다른 이슈가 좀 딥러닝, 인공지능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하기 편리한, 지식 처리하기 편리한, 그래서 지식 처리하기 편리하려면 함수형 기능하고 논리형 기능, 패턴 매치 기능, 여러분들 파이썬 사용하기 편리한 점이 그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했었잖아요. regular expression 그 패턴 매치를 사용하기 편한 기능이 지식 처리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regular expression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패턴 매치 기능, 이런 기능들이 Go, Scala, Swift 이런 언어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복잡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이제 나중에 10년 후에 또 새로운 그런 환경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래밍 언어, 고급 언어도 그런 프로그래밍의 편리한 문장 구조, 그런 설계 원리들이 반영되어서 또 새로운 언어가 설계될 수 있겠죠. 네, 이 앞부분 학생들 질문 몇 개 했고요. 또 중간 부분 학생들 질문을 몇 개 가져왔네요. 일부 설계자들이 설계 기준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믿나요? 이건 이제 설계 기준에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에 효율성이 중요시되다가 효율성보다는 요즘은 신뢰성이 훨씬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죽지 않는 프로그램, 웹 서비스라는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1년 365일 죽지 않는 그런 서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는 신뢰도가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대 환경에 따라서 설계 기준의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덜 중요해지는,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이런 차이점에 따라서 언어를 설계할 때 좀 달라지는 그런 얘기죠. 자, 최신 언어 중에서는 기존의 설계 기준을 무시하고 기존 설계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요즘 아무리 하드웨어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효율성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효율성보다 신뢰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언어를 설계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등장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현재 언어들, 즉 최신 고, 스위프트, 스칼라 등등, 러스트, 이런 언어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충분하고 불편한 점이 없으면 그런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더라도 개발자들한테서 외면받겠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어가 왔을 때 이 언어를 사용하면 훨씬 좋은 점이 많은데 이런 그 프로그래밍 환경, 개발 환경이 된다면 새로운 언어가 등장해서 기존의 언어를 대체한 이런 상태가 되겠죠. 즉 이제 자바 대신 스칼라를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바만 사용하더라도 전혀 불편한 점이 없어. 그러면 스칼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자바로 하는 것보다 스칼라를 이용했을 때 너무나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 그러면 자바를 스칼라로 대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C++도 마찬가지고요. C++로 충분했다면 고나 러스트 언어가 외면받았을 텐데 C++를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분산 처리라든지 메모리 매니지먼트라든지 신뢰도 부분에서 취약한 버그가 발생할 오류가 가능성이 높다든지 이런 단점들이 부각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 새로운 언어들을 사용하는 추세로 이렇게 환경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언제 또 몇 년 후에 새로운 언어가 기존 언어를 대체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제약성, 부분성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분성이라는 것은 그 배열에서 슬라이스 기능, 새로운 언어들은 슬라이스 기능이 잘 돼 있어서 매우 편리하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전에는 슬라이스 기능 없이도 별 문제 없이 잘 썼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그 슬라이스 기능의 편리한 점보다 단점들이 더 부각됐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요즘은 슬라이스 기능의 단점이라고 하면 효율성 부분이거든요. 가변 길이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그 비효율적인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슬라이스 기능 사용 안 하는 형태였는데 요즘은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 부분이 덜 중요해진 거죠. 왜냐하면 램 크기가 1기가, 4기가, 8기가, 16기가로 이렇게 충분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모리 알로케이션하고 프리하는 이 비효율성 부분이 CPU 속도가 또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그 메모리 효율성 부분이 퇴색된 거죠. 별 문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 기능 부분들을 사용하더라도 편리한 기능이 훨씬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학생이나 부분성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머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때 기존 지식으로도 프롬 작성 가능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은 기존 표기와 기존 연관성. 네,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때 당연히 그전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최대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자바에서 스칼라로 넘어가는 그런 건 좀 비슷한데요. 스칼라 언어를 사용했을 때 자바 기능을 자바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되고 스칼라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자바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그 개발 지식을 가지고 또 프로그램 작성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해야지 쉽게 기존 언어를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존 표기법, 또 문장 구조, 조건문, if문, for문, while문 이런 것들이 기존 언어의 그 문장 구조랑 새로운 언어, 신규 언어의 if문, for문의 신텍스랑 최대한 같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신규 언어가 기존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언어 설계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들, 네, 지금까지 쭉 설계 원리를 얘기했는데 요즘은 뭐 신뢰성이나 개발 편의성, 디버깅 용이성, 유지보수 용이성 이런 부분들이 요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죠. 네, 일반성 원리는 다른 원칙을 거스르는 위험한 원칙이라고 나와 있나요? 일반성은 general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외가 없으면 편리하거든요. 근데 예외가 없으면 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외가 없으면 뭐 당연히 그 각각의 기능들만 알면 새로운 거 할 때도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위험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경우에는 허용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C 언어에서 배열 어사인먼트를 허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성을 충실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 C 언어에서 배열 어사인먼트를 허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 매우 불편하게 돼요. C 언어는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데 큰 배열 A, 큰 배열 B는 A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 되면 B는 A 두 개 배열을 이렇게 치환을 했을 경우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두 배로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배열의 크기가 다른데 A, B 배열의 크기가 A 배열은 사이즈가 100이고 B 배열은 1000이야. 이랬을 때 이제 만약 큰 배열을 작은 배열에 어사인먼트를 해버리면 메모리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메모리 컬렉션이 안 돼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원칙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성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C 언어에서는 그 배열 어사이먼트가 왜 허용이 안 됐는지를 이 관점에서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왜 되느냐? 요즘 언어들은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편리성, 개발의 편리성을 훨씬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도록 일반성 원칙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죠. 직교성을 예시해서 파스칼의 파일은 프로시저로 전달할 수가 없고 변수의 어사인먼트도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설명을 미리 했었는데요. 파스칼에서 파일은 데이터 타입이 아니에요. 라이브러리예요.
따라서 프로시저의 인자로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프로시저 인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타입, 즉 변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일 변수여야 되는데 파스칼은 파일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라이브러리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사인먼트도 안 되고요. 예.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까요?